육식갑자의 제일 첫 번째 우두머리이자 생명력의 태동을 알리는 갑자 일주의 실패 원인을 심층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천간의 생명력인 갑목이 스스로 서고자 하는 강력한 자립의 기운을 품고 지지의 차가운 겨울물인 자수라는 든든한 터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단단히 고정된 형태를 띈 이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을 오래 유지하며 자기 분야에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60갑자의 제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몰아치는 거센 파도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방파제 숙명을 지니고 있어 남모를 눈물을 흘리며 삶의 풍파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초반의 삶이 고달프고 가난하여 이른바 거지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그대로 무너지지 않으며 남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자존심과 고집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어 마침내 능력을 인정받고 빛을 보는 대기만성의 사주입니다. 이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지지의 바른 학문과 어머니 같은 자상함을 의미하는 정인을 깔고 있어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고 수생목의 작용을 통해 탄탄한 실력과 기획력을 갖추며 고상한 성품과 강한 측은지심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자수는 에너지가 압축되고 고요한 특성이 있어서 천간 갑목의 상태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 갑목의 에너지가 가장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갑자일주입니다. 이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며 심지어 본인조차 자신의 깊은 잠재성과 능력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에 파고들며 내가 뭘 모르고 있지? 라며 스스로에게 의문부호를 던지고 지식을 채워 넣으려는 교육적 환경에 항상 놓여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만히 두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움을 위한 액션을 취하는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을 가집니다. 또한 명리학적으로 나무는 현실과 물질을 중시하는 생목과 상징성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목으로 나뉘는데 갑자일주는 철저하게 사목의 성향을 띱니다. 어떠한 활용이나 실용적 가치보다는 자기 만족을 가장 우선시하며 돈이나 물질적 결과보다는 명예와 자존심, 그리고 정서적인 형태의 정신적 만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속세에 돈과 물질에 맹목적으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주변으로부터 가난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안정적이고 튼튼한 기반과 뛰어난 잠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갑자일주가 돈을 벌지 못하고 거지나 백수신세로 완전히 몰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주의 구조적 결함과 그로 인해 파생된 심리적 오만함이 인생을 망친 결과입니다. 첫째, 사주의 불기운, 즉 화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자발적 무의도식 현상입니다. 갑목이 자수의 전폭적인 생을 받아 머리에 든 것은 많고 실력은 갖추었더라도 이를 세상 밖으로 표출하고 사람들과 부대끼며 생활비를 벌어오는 치열한 활동력인 화가 없으면 철저한 무능력자로 전락합니다. 명리학에서 화는 내 능력을 사회에 내다 팔아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오는 직접적인 목생화의 활동이자 사회적 경쟁을 의미합니다. 화가 없는 갑자일주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바깥으로 나가 노동하려 하지 않고 언젠가는 해결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로 춥고 외로운 방구석에 처박혀 끊임없이 책만 봅니다. 완벽한 준비가 안 됐다며 행동을 미루고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부모나 타인에게 손을 벌리는 만년 고시생이나 무의도식의 삶에 빠지게 되며 꽉 막힌 경제적 생산력으로 인해 능력을 현실의 이익으로 창출해내는 식상생재의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둘째, 궁극적으로 가을의 기운인 금, 관성의 부재로 인한 자발적 실업입니다. 갑자로 태어난 나무는 가을의 기운인 금을 보아야만 완벽한 결실을 맺고 사회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은 현실의 규율이자 나의 욕망을 통제하고 사회적 평균치에 나를 맞추는 객관적인 잣대입니다. 하지만 갑자일주가 금이 없거나 무력하면 헛된 우월의식과 고집만 강해져 사회 조직에 전혀 적응하지 못합니다.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상사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거나 조건이 자기 뜻과 다르면 나하고는 안 맞는다, 내 실력이 아깝다 하며 섣불리 사표를 던지고 튀어나옵니다. 인내심 없이 자기 입맛에 완벽하게 맞는 일만 찾다가 스스로 기회를 날려버리는 전형적인 자발적 실업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에 겨울 자수 인성의 보호 아래 뿌리를 둔 간목 특유의 지나친 개인주의, 즉 목태왕의 부작용이 더해집니다. 태생적으로 타인의 지시를 받기 싫어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하는 독단이 매우 강하여 세상살이의 상식과 타인과의 조율을 중시하지보다는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하며 나만의 룰을 강요합니다. 자아만 비대해져 타인이 아무리 현실적인 금극목의 조언을 해주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엉뚱한 이상향만 쫓다가 고립되어 빈곤을 자초합니다. 셋째, 12운성상 다재다능하지만 변덕이 심한 목욕지의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간목이 자수를 만나면 목욕지에 놓여 호기심이 넘치고 팔방미인적 특성을 지니지만 실증을 잘 내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욱하는 마음에 직진하여 일을 거창하게 시작은 잘하지만 일이 조금만 난관에 부딪히면 끈기 있게 결실을 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유시무종의 성향을 보입니다. 진득하게 한 우물을 파지 못하고 이것저것 손만 대다가 잦은 이직과 함께 애써 모은 재물을 탕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넷째, 재물인 재성과 활동력인 식상이 생겼다 사라지는 성질을 모두 품은 태의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좋지만 정작 관리를 못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새어나가며 흩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60갑자의 첫 번째 글자로서 자신이 항상 으뜸이 되어야 한다는 우두머리 기질과 허세 때문에 지갑이 비어도 남의 눈을 의식하여 충동적으로 돈을 쓰거나 모임에서 폼을 잡느라 친구들 술값을 본인이 다 계산해버리는 실속 없는 지출을 하기도 합니다. 다섯째, 자수의 지장간에는 임수 편인과 계수 정인이라는 생각과 수용을 의미하는 인성 성분만 강하게 들어있어 이것이 사주 내에서 너무 강하게 작용하면 생각만 많아지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활동력이 억눌려 게으른 한량으로 전락합니다. 여섯째, 갑자순의 간지들은 술해공망에 해당하여 술토 편재, 즉 재물이 비어있게 되는데 명리학에서 공망은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대한 미련과 아쉬움, 집착을 낳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적성인 안정적인 직장이나 교육 활인압을 무시한 채 재물에 대한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본인과 맞지 않는 무리한 자기 사업, 특히 요식업이나 투기를 감행했다가 크게 실패하고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일곱째, 배움의 환경에 있으면서도 실력을 쌓지 않고 허황된 결과만 쫓는 몽상 때문입니다. 갑자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자기만의 꿈이나 구상을 의미하며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식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여 실력을 만드는 수생목의 노력을 게을리하고 겉멋이나 막연한 호기심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면의 꿈만 거창할 뿐 현실적인 실행력 없이 머릿속 뜬구름 잡는 몽상에만 빠져 있다가 실력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재물이라는 결과물만 탐하는 목극토를 시도하면 무언가를 취하려다 모든 것을 놓치고 뼈아픈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덟째, 삶의 기반을 상실하게 만드는 수다목부 현상입니다. 차가운 겨울물은 나무를 기를 수 없다는 동수불능 생목의 이치에 따라 자수 위에 앉은 간목에 임수나 개수 같은 물이 무리를 지어 너무 많아지면 척박한 현실을 뚫고 나갈 생존 본능 자체가 마비됩니다. 수는 풍족한 여유자금이자 안락한 휴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과해지면 간목은 굳이 땀 흘려 일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채워줄 것이라는 못된 공짜 심리가 생깁니다. 나무가 물을 흡수하여 생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뿌리가 꽁꽁 얼어붙어 썩어버리고 뽑혀나가 물 위에 둥둥 떠내려가는 수범목부의 형상이 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변의 지원을 당연하게 여기며 남의 등골을 빼먹는 뻔뻔한 식객으로 전락하다가 종국에는 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고향을 떠도는 유랑신세가 됩니다. 이 현상이 극심해지면 살아서 재물을 모으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을 마감할 때 장례를 치를 최소한의 비용조차 없어 죽어서도 들어갈 관이 없다는 사무 관곽의 절대적 빈곤과 최악의 재정적 파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사주의 조후를 맞추는 따뜻한 화기운, 특히 태양인 병화가 전무하고 지지의 신금, 자수, 축토 등 차갑고 습한 글자만 겹쳐지면 몹시 척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성 갑자 일주의 경우 사주가 음습함의 극치에 달해 기본적으로 손발인 수족이 매우 차갑고 몸이 냉해져 임신이나 출산에 큰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질병 물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생에 온기를 불어넣을 줄 화기운이 없으면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미며 살아가기 어렵고 온전한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여 화류계나 유흥업 신세로 전락해 짝도 없이 고독 속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는 천한명이 될 위협이 매우 큽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백수 건달이 되기 쉽습니다. 갑자일주는 겨울을 상징하는 해자축 기운의 영향으로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가장 불쌍하고 배고프다는 심리적 결핍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혹독한 추위와 굶주림에 처한다면 오행목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아파도 티를 내지 않지만 팔자에 갑목이 있는 사람들은 춥고 배고프고 힘든 티를 절대 숨기지 못하고 고스란히 겉으로 표출합니다. 이들은 빵 한 조각보다 타인의 온기와 인간적인 정을 표절이게 그리워하며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으면 지독한 괴로움을 느낍니다. 다행히 본인을 보호해줄 사람이 반드시 나타나는 인덕을 타고나서 주변에서 안쓰러워하며 챙겨주게 되고 본인 역시 타인이 베푸는 아주 작은 친절과 온정에도 깊이 감복합니다. 자신이 막막한 처지에 놓였을 때 조건을 따지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오직 나에게 베풀어주는 온정 하나만 철석같이 믿고 기꺼이 따라 나서는 미워할 수 없는 순수함을 보입니다. 단 모든 것을 빼앗겨서 배고프다고 느끼는 결핍감 때문에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워 넣으려 하는데 이때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찾지 않으면 그저 동정심에 기대어 재난지원금을 바라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갑자일주를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지만 월주나 연주 혹은 시주에 갑자가 있는 사람도 자신의 상황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용하여 활용하면 좋습니다. 기존의 처세술과 성공법을 아무리 읽어도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실천하는 의지력이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저 막연히 좋은 말로만 느껴지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사주에 맞는 방법을 제대로 적용해 볼 때입니다. 사주는 본인의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기에 막연한 처세술이나 성공법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을 천성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운동해야 건강해진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한 조언이 될 수 없습니다. 추위를 잘 타는 체질을 타고난 사람에게 한겨울에 냉수욕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등 떠미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타고난 자질을 잘 알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하게 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는 갑자일주가 가난과 고독의 늪에서 탈출하여 본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부귀를 일구기 위한 명리학적 조건과 구체적인 개운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일주가 척박한 가난과 방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인 약이자 구원구는 바로 범람하는 물을 튼튼하게 막아주는 거대한 산이자 제방인 무토입니다. 사주 내에 차가운 겨울물이 범람하여 생명인 갑목을 집어삼키려 할 때 지지에 튼튼한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여 물기를 통제해주면 거대한 댐의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토가 물을 막아주면 물에 휩쓸려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신세나 분파의 흉액을 멈추고 비로소 썩어가던 나무가 넓고 단단한 대지에 흙을 움켜쥐고 뿌리를 내려 삶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갑목의 입장에서 흙인 토는 곧 재물인 재성이자 가정과 삶의 터전을 의미하므로 무토가 개입함으로써 가난을 벗어나 실질적인 재선을 축적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는 곧 수국을 이루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죽어서 들어갈 관조차 없다는 사무 관곽의 흉액과 고동 요절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병약 용신이 됩니다.
단 무토가 가난을 온전히 해결하려면 반드시 지지에 튼튼한 뿌리를 두어야 하며 허약하면 거센 물살을 막아내지 못해 구제의 공로가 떨어집니다. 다음으로 꽁꽁 얼어붙은 환경을 따뜻하게 데워줄 태양, 즉 병화의 조후가 필수적입니다. 얼어붙은 물 위에 떠서 생장 활동과 경제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갑자 일주에게 태양인 병화가 떠올라 차가운 물을 데우고 따뜻한 햇살을 비치면 썩어가던 나무가 다시 생기를 찾고 크게 발복합니다. 갑자 일주에 병화가 있거나 튼튼한 뿌리인 인목이 있으면 그 가치를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병화를 쓰게 되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타인을 가르치고 인도하며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회적 지도자로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만약 병화 대신 정화가 있다면 학문적 지식을 넘어 과학기술이나 금융 등 전문 기술 체계를 세워 실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더해 이 능력의 사회적 공헌도가 오래 지속되도록 돕는 가을의 기운 경금이 반드시 배합되어야 합니다. 경금은 병화를 쓸 때 지혜가 마르지 않게 끊임없이 물을 공급하는 수원 역할, 즉 금생수를 수행하여 역량을 꾸준히 발휘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고, 정화를 쓸 때는 갑목을 쪼개어 불꽃을 살리는 벽갑의 역할을 하여 전문성을 대폭 높이고 큰 가치를 창출하게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자질이라도 현실에서 쓸모가 있도록 자신이 속한 환경에 적합하게 개발하고 올바른 성장 과정을 거치게 조율해주는 기토의 현실적 쓰임새가 더해지면 지식체계가 완벽하게 사회적 재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진정한 개운법은 부족한 오행의 색깔 옷을 입거나 부적을 쓰고 계명하는 따위의 허황된 미신이 아닙니다. 사주를 통한 진짜 개운법은 자신이 어떤 멍청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가장 하기 싫은 행동을 억지로라도 실천하여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거지나 백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탈출하기 위해 일단 부모와 타인에 대한 무의식적인 기생 심리와 의존 심리를 완벽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자수개수의 보호막 아래서 내 능력 밖의 일은 안 한다거나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막연한 환상을 버리고 나를 무조건 수용해주는 온실에서 당장 걸어나와 스스로를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완벽한 결핍 상황으로 몰아넣어 마비된 생존 본능을 깨워야 합니다. 둘째, 알량한 헛된 자존심을 버리고 철저하게 사회의 룰과 상식인 금기운의 나를 굽히는 금극목 훈련에 복종해야 합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출퇴근 시간, 위계 질서를 수용하고 상사의 쓴소리를 뼈아프게 견디며 대우가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섣불리 사직서를 던지고 튀어나오지 않고 조직 내에서 꼭 참고 버티는 인내심이 부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셋째, 자격증 준비나 허송세월을 핑계로 허송세월하지 말고 지금 당장 문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막노동 등 남들이 꺼리는 밑바닥의 굳은 일부터 시작해 육체적 노동을 통해 푼돈이라도 직접 벌어오는 즉각적인 목생화, 즉 화기운의 실천이 시급합니다. 넷째, 세상은 나 혼자 잘났다고 돌아가는 곳이 아님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나 남 비위를 맞추고 굽신거리는 일도 억지로라도 수행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착각에서 벗어나 타인과 섞여 일하고 억지로라도 타협하며 타인의 능력을 빌리는 수극화 및 금생수의 사회적 능력을 길러야 현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자가 되려면 무리해서 개인적으로 나서서 모든 실무를 짊어지고 헛된 총대를 매다가 깨지고 손해를 보는 갑인일주의 미련한 짓을 멈춰야 합니다. 갑자일주는 대표의 위치를 점하여 주어진 권리와 혜택을 온전히 취하고 날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타고났으므로 직접 굳은 일을 하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을 곁에 두어 그들의 능력을 영리하게 지휘하고 내 이익과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대표나 관리자의 포지션을 굳혀야 합니다. 아울러 나에게 불평불당해 보이는 일이라도 내게 부여된 역할을 절대 회피하거나 타인의 희생만 바라지 않고 기꺼이 책임을 다할게 비로소 부와 명예가 흔들림 없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뼈아픈 타협과 실천의 바탕 위에 직업과 재물을 운용하는 현명한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갑자일주는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갈 꾸준함이 부족할 수 있어 사업이나 아수라판 같은 치열한 장사보다는 매달 월급이 나오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주에 금의 고지이자 규모가 큰 직장, 남의 돈을 상징하는 축토 재성이 있으면 나의 일지 자수와 강하게 결속하는
자축합, 즉 육합을 맺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사업체나 직장을 내 몸으로 끌어당겨 조직에 들어가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합당한 월급을 받아 재물로 취하는 가장 안정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나를 통제하는 관성인 신금을 만나면 지지에서 신자합이 일어나 금생수에서 수생목으로 기운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관인상생의 유리한 흐름을 가져 나를 극하는 직장, 권력, 명예를 학문과 수용력으로 부드럽게 받아들여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갑자순의 간지들은 특정한 오행이 배속되지 않은 특수한 공망인 술의 공망, 즉 하늘의 그물인 천라에 해당합니다. 천라는 하늘에 구멍이 나 있거나 하늘에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하늘의 기운과 직접 맞닿아 있어 고도로 발달한 영감과 직감, 예지력을 부여합니다. 꿈을 꾸면 그 꿈에서 본 사람의 생김새나 장소, 특징까지 현실과 정확히 맞아떨어질 정도로 남다른 정신세계와 확고한 영적 기운을 가집니다. 일반적인 세속의 기준에서는 삶의 부침이나 굴곡을 겪기 쉽지만 이러한 강력한 기운을 살려 물질적 욕망보다는 무속인이나 영적인 분야, 종교적, 정신적 영역 등 남을 보듬고 살리는 활인업을 종사할 때 능력을 크게 발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갑자일주는 입 밖으로 돈돈거리며 재물 자체에 목적을 두고 쫓으면 도리어 돈이 도망가기 십상입니다. 일확천금을 거머쥐는 재벌사주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돈보다는 일 자체의 즐거움과 나의 이름, 평판, 명예에 포커스를 맞춰야 자연스럽게 큰 재물이 따라옵니다. 지지의 바른 공부와 어머니 같은 자상함인 정인을 깔고 있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고 보듬는 능력이 탁월하므로 누군가의 비호나 안정적인 울타리 아래서 명예를 지향하는 전문가의 길을 걷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도화의 기운을 살려 자신의 지식과 재능이 대중에게 가시적으로 돋보여야 하므로 교육업, 기획, 방송, 연예, 예술, 광고 디자인, 정치 등의 분야가 매우 잘 맞습니다. 재물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오랜 시간 쌓아온 학문, 자격증 또는 숨겨진 문서인 일지 정인을 현실적이고 경제적 가치로 확실하게 환산받을 수 있는 재극인의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책상 서랍 속에 둔 자격증이나 능력을 마치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품 명품의 오래된 골동품을 가지고 나가 그 가치를 금액으로 객관적인 감정을 받듯 실용화할 수 있는 시장에 내놓아 거래해야 부로 연결됩니다. 편재, 진토나 기토 등을 만나 재극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큰 가치를 창출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재물을 탐하다 인성적 가치나 도덕성이 무너지는 탐재 괴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운세의 흐름에 따른 구체적인 대처법을 짚어보면 운에서 비견이나 겁재가 재성인 돈을 달고 들어오는 갑진운 같은 시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동안 따놓은 자격증이나 지식을 이용해 함께 사업하자고 꼬드기는 동업의 유혹이 생기기 쉬운데 이때 타인에게 무보수로 이용만 당하고 실질적인 내 수익을 챙기지 못할 리스크가 큽니다. 이익 분배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갑자 특유의 자존심을 앞세워 더러워서 안 해, 네가 다 먹어라 라며 내 몫을 포기해버리기 쉬우므로 타인에게 끌려다니는 동업을 절대적으로 피하고 천간에 무토나 기토 같은 뚜렷한 재성을 두어 내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강력한 불의 기운인 화 식상운이 들어오는 병호운에는 특유의 차분함이 동요하며 새로운 도전이나 투자를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집니다. 이때 사주 원국의 토 재성이 잘 받쳐준다면 회전율이 빠른 단기 성과에 섣불리 흔들리지 않고 10년 뒤에 빛을 발할 우량주나 가치 있는 부동산에 묻어두는 특유의 신중한 장기 투자의 안목을 발휘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주에 토가 없다면 이러한 투자는 돈으로 연결되기보다 단순한 자아 실현이나 취미 활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무리한 투자를 삼가야 합니다. 반면 축토와 같이 차갑고 꽁꽁 언 토 재성운이 들어오는 신축운에는 자축합으로 일지가 묶이면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 마치 진품 명품 감정처럼 자신이 가진 문서나 지식의 가치를 외부로부터 검증받고 기존의 현상을 유지하는 데 만족해야 안전합니다.
덧붙여 물의 기온이 고갈되는 이민운 같은 시기에는 초반에 단기 기억력과 습숙력이 매우 좋아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지구력이 떨어져 결과가 제대로 나오기 어렵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 일주는 재성인 돈과 식상인 활동력이 생겼다 사라지는 태의 자리에 놓여 있어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좋아도 정작 관리를 못해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새어나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돈 관리가 스스로 안 된다면 번 돈을 몽땅 배우자나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겨 철저히 통제받고 계획적인 소비와 저축을 생활화해야만 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 일주는 원래 속세의 돈노다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파고들며 정신적 가치와 자존심을 중시하는 학자나 선비 같은 고상한 사목의 기치를 타고났기 때문에 가난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주 내에 불인 화와 흙인 토가 잘 받쳐준다면 뜬구름 잡는 공부를 넘어 실용적인 자격증과 부동산업을 통해 돈을 다루는 현실적인 사람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내 머릿속의 헛된 자아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타인과 사회의 잣대에 나를 철저히 굽히며 당장 밖으로 나가 땀 흘려 노동하는 고통스러운 자기 객관화를 실천한다면 갑자 일주는 척박한 겨울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진정한 대기만성의 명예롭고 부유한 운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도 백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보답할게요.